안녕하세요. 박규철 변호사의 법률공원 박규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말에 본 영화 얼굴이라는 영화 중 법률적으로 설명해 드릴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영화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영화 한번 보시고요. 그 영화 중에서 법률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민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0년 만에 그 유골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박정민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계셨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유골이 발견됐다는 걸 알고 그것이 40년 정도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장례를 치를 때 이모들과 이종 사촌 그리고 그 배우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할아버지, 박정민 씨한테는 외할아버지일 텐데요. 외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봐요. 그 박정민 씨는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 재산은 그냥 이모들이나 그 자식들이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박정민 씨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0년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설정상 그 외할아버지, 박정민 씨의 어머니의 아버지는 그 이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따라서 피상속인인 외할아버지보다 상속인인 박정민 씨의 어머니가 먼저 사망한 것이죠. 그럼 그럴 때 먼저 사망한 사람에게 상속권이 있느냐? 먼저 말씀드리면 상속하신 분한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권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생존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박정민 씨나 그 아들이 박정민 씨나 남편인 권혜호 씨는 상속에 관한 권리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민법 1001조와 1003조가 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보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온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고 그 배우자 역시 그 대습상속인과 함께 상속에 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박정민 씨와 권혜호 씨에게는 박정민 씨의 외할아버지가 남긴 상속 재산에 관해서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모들하고 이종사촌이 찾아와서 그 권리의 포기 여부를 묻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뭐 박정민 씨가 갖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권리는 없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권혜호 씨도 그것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혜호 씨 역시 배우자로서 그 돌아가신 박정민의 어머니 갖고 있던 상속권에 대해서 권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영화에서는 그게 분명히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아마 작가분께서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냥 아들인 박정민 씨가 포기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뭐라든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권혜호 씨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영화에서는 나중에 뭐 의사 각서를 써가지고 공증해서 보낸다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겠지만 어쨌든 엄밀하게 따지면 박정민 씨뿐만 아니라 권혜호 씨도 그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40년 전에 박정민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15년 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너무 기간이 오래돼서 박정민 씨나 권혜호 씨가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민법에는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10년, 채권 같은 경우에 10년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로 10년인 소멸시효가 있는데 그러면 상속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상속에 관한 권리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법률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일단 상속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 중간에 이모들이 그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이모들이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자기들이 나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우리 민법이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치매행위를 안 날 또는 치매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은 그 상속권에 관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소멸시효가 될 제척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소멸시효는 중간에 뭐 채무를 승인한다든가 내용증명 같은 걸 보내가지고 권리를 행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든가 정지되는 등의 효과가 있는데요. 제척기간은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시간 지나면은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모들이 15년 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박정민 씨의 어머니의 상속권에 관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처분 행위를 한다,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든가 이랬다면은 이랬고 15년 전에 하면 10년 지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박정민 씨나 권혜여 씨한테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들이 찾아올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영화에는 그렇게 안 나온 걸 보면 아마 모르고 보진 않았을 테니까 아마 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설정상 볼 때 서로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모들이 어떤 침해 행위, 상속 재산에 대한 침해 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몰랐을 테니까 결국은 이 영화에서는 첫 번째 이모들에 의한 박정민 씨 어머니 상속 재산에 관한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박정민 씨와 권혜여 씨한테 대습 상속이라는 그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얼굴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제가 영화 참 좋아하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미드가 있었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아마 로스쿨 같은데 하버드 대학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이 나오는 미국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교수가 킹스필드 교수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수업을 시작할 때 어떤 신화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인물의 말을 지적하면서 그걸로 수업을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저도 그 영화나 뭐 어떤 이야기들, 뭐 동화, 뭐 드라마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 법률 지식이 있으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쨌든 간에 피해 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을 해주는 분 보다 상속을 받는 사람, 상속인이 먼저 죽었을 때 그 상속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영화나 드라마, 뭐 동화, 전설이든 뭐 신화든 간에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